우리가 또 고품격 의학 채널이라서 뭐 나르시시즘이건 뭐 뭐시기건 얘기를 하는데 그딴 거 필요 없고, 여러분 개는 개이고 그거 어차피 안 바뀌거든요. 갱생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악마다 이러면 빨리 도망치세요. 빨리 성공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닥터수근 임수근입니다. 저희 얼마 전에 드라마 리뷰 했었잖아요. 네. 그거 보다 보니까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완전히 막 정신병이 걸리는 그런 게 있길래 오늘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혹시 그런 환자들을 실제로 많이 보셨나요? 사실 직장에서의 관계 때문에 그런 환각을 경험하는 정도의 사이코틱한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까지는 본 적이 없지만, 직장 스트레스에 한정되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환청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안 좋게, 결국에는 나와 관련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망상, 그런 사이코틱한 모습은 본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온다면 네. 어떻게 진료를 받으러 오시면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것,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업무의 내용 때문인가요? 아니면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 때문인가요? 업무와 관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그런 스트레스 요소로부터 내가 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덜 속상해할 수 있을까? 그거를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물론 스트레스에 노출이 됐을 때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면은 신체 컨디션을 굉장히 많이 망가뜨릴 수가 있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불안이,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동반하는 공황의 경우에는 그것이 좀 안정이 되어야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정신의학적인 투약을 아주 소량으로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가졌을 때 그때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치료적으로 다루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주 쓰는 방법, 그리고 자주 진료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방법은 흘려듣기의 기술인데 상대방만 말하고 있는 그 인중을 가볍게 쳐다보고 고개를 한 3초에 한 번씩 끄덕이는 거, 그러면서 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가 오늘 잠깐 밥을 잘 먹었나? 이렇게 갖다 미용시킬 때 됐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과연 나한테 의미가 있는 사람이냐, 당신이 나한테 월급을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발전을 해나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인지, 가깝게 지낼 만한 사람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마 굳이 내가 의미를 둬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좀 어려울걸요? 그렇다면 사실 이분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 업무에 관한 피드백이야, 이분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거 맞춰드리면 됩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가정교육이 어땠네, 너네 엄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또 패드립을 막 날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패드립까지 굳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뭔가 나한테 훅 파고들고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캐묻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적당히 잘 해냈습니다, 무사히 무탈이 지나갔네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 결국엔 직장에서도 조심해야 될 부류가 나르시시스트들이 제일 대표적인 것 같아요. 결국 이 사람들은 부하 직원이든 직장 상사든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들의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꽤나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자네. 직장 상사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은 정말 제가 제 인생에 거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가 당신한테 기대했던 게 이만큼인데 이거밖에 안 해줄 거야?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 거냐? 최악이다,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옴짝달싹 못하게 움직여달라는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겠죠. 이게 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수법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수법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애를 쓸 수는 있고 피해 다닐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이런 사람들은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당신의 탓이다 라고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 상황이 괜찮게 풀릴 텐데, 내가 모자라서, 이런 자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사과도 아니고 화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조종당하게 움직여주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을 계속 받는 분들은 내가 그렇게 움직여야 이게 끝나나 보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것이 나의 역할인가 보다 라는 식으로 무력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동에도 아침은 와요 드라마에서 그분이 굉장히 무력한 모습을 보이죠. 이런 취급을 받아도 마땅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학습된 무력감이죠.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 네, 맞습니다.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두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거구나. 이 직장에서 내가 머물러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텐데 아마 그렇게 본인들 나름대로는 합의점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만족감과 우월감을 느끼는 것, 그것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그 업무적으로 원하는 것까지만 맞추어 주고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감정적인 부분들까지는 내가 동조를 해줄 필요까지 있을까? 이게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 어디까지인 것일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근데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스트레스 상황이 있어서 그거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때 제일 좋은 해결책은 그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멀어질 수 있다면 환경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직장을 때려치는 것 퇴사가 답이긴 한데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생활을 방해하는 불면이나 불안 아니면 이 정말 울적한 기분을 풀어줄 수 있는 즐거울 만한 거리들을 마련해 주시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나에 대한 평가나 감정이 담긴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최대한 흘려버리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네, 그럼 혹시 상사가 날 괴롭히는 이유가 나르시시스트라서 날 막 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순수한 개라서 갈구고 폭언을 하고 제 주위에도 있거든요. 실제로 멱살 잡고 막 엉덩이 때리고 그래서 제 친구 그거 버티다 나왔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또 고품격 의학 채널이라서 뭐 나르시시즘이건 뭐 뭐시기건 얘기를 하는데 그딴 거 필요 없고 여러분 개는 개이고 그거 어차피 안 바뀌거든요. 갱생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악마다 이러면 빨리 도망치세요. 빨리 손절하십시오. 그거 어차피 버텨봤자 매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보셔가지고 그거 다 의료비로 나가니까 그냥 돈 아끼실 겸 빨리 그만두시고 손절하시고 새 삶 찾으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답이 없죠. 답이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거 어차피 신경 안 써봤자 들이받아봤자 내 인생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그냥 손절 칠 거 치고 나오면 됩니다. 네, 직장에서 스트레스 어쩔 수 없는 건 빨리 버리십시오. 네, 아주 어려운 주제였는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경제적 자유 누리세요. 행복하십시오.